블랙라벨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일부 먼저 보고 오시고요. 이번에는 요 책 예쁘죠? 네, 이렇게 모형을 만들었는데요. 유채미술학원이랑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펼칠 수도 있는 뭐 그런 건데 예쁘죠? 블랙라벨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자, 일부 안 보신 분들은 일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긴 하는데 뭐 세 줄 요약하자면은, 자, 첫 번째, 자, 중등이 고등 선행할 때 보통 세 번째쯤 돌릴 때 블랙라벨 많이 보거나, 아니면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개념사항권, 문제사항권 해가지고 1회독을 한번 돌리고요, 실력정석이나 고쟁이 같은 걸로 2회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돌릴 때 보는 게 블랙라벨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 블랙라벨이란 책은 고등학교 내신에 엄청 도움이 되거나 수능에 엄청 도움이 되는 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부해 두면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중등이 고등 선행할 때 많이 보고요,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보면서 이렇게 블랙라벨을 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시간에 차라리 마라탕이나 자이스토리 한번 더 보는 게 더 낫고, 그 다음에 뭐 수능 특강이나 올림포스 고난도 보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원에서는 블랙라벨을 수업할 때 여러가지 수업 방법으로 수업을 하는데 본인이 맞을 것 같은 수업을 하면 됩니다. 이게 무조건 정답이다 뭐 이런 건 없어요. 자, 이렇게 세 줄 요약 끝 났고요. 자, 그러면 오늘 알아볼 내용을 쭉 말씀드릴게요.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타임라인으로 딱 정리해 놓을 테니까 궁금한 내용만 쭉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학생 입장에서 블랙라벨을 공부하면서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책 구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계획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 모르는 게 나오면 언제 답지를 보면 되는지, 나중에 다시 풀어보면 틀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몇 퍼센트를 맞췄을 때 블랙라벨을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어려운 문제에서 계산 실수가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버리는 게 좋은지, 스텝 3는 스텝 2에 비해서 얼마나 어렵고 스텝 3를 무조건 해야 되는지, 특기에 이것이 수능 파트 요거 공부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제가 봤을 때 이게 하고 싶은 말들이 또 엄청 많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한 몇 개 정도만 이야기하다가 뭐 적당한 상황에서 딱 끊어가지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 정리를 해봤어요. 쫙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잠시 봤어요. 자,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수학 상이 535문제인데 수학 하는 346문제죠. 문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보면은 같은 한 단원이더라도 문제 숫자 차이가 꽤 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상 7단원 같은 경우에는 64문제인데 2단원은 34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이 계획을 스스로 세울 때, 야, 이틀에 한 단원 정도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대충 이번 단원은 1시간 만에 다 풀었네? 그러면 이제 1시간 이렇게 배정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1단원은 뭐가 많은데 2단원은 없다가 3단원 갑자기 많았다가 7단원 엄청 많았다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량이 꽤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몇 시간 공부해야지, 몇 문제 풀어야지,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마다 푸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문제 푸는데 몇 분 걸린다, 이런 개념이 조금 희박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짤 때 이제 무조건 한 단원 해야지 이거보다는 시간 단위로 하거나 아니면은 시간을 좀 널널하게 잡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공부할 때 스스로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부모님이 보세요. 야, 여기까지 풀어보고 그 다음에 놀아. 그렇게 되면은 대충 풀고 애들이 그냥 다 모른다, 뭐 좀만 어려울 것 같으면 그냥 모른다 체크해놓고, 결국에 학원에서 그냥 모르는 거 풀이 구경만 실컷 하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냥 필기만 쭉쭉 하고 풀이만 외우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스텝 1 같은 경우는 센 수준이라 생각하고 그냥 문제당 1분 정도 잡고 그냥 쭉쭉쭉 풀어내시고, 만약에 여기서 공부가 안 된다, 여기서 만약에 틀린 게 있다 그러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 공부든 중급 문제든 공부를 다시 하고 올라와야 될 거고요. 스텝 2 같은 경우에는 유형별로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뭐 쉬운 경우가 좀 많아요. 그 문제 정도는 3분에서 5분 정도로 잡고 풀면 되고요. 후반부 유형의 마지막 문제들은 점점 어렵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10분 정도 잡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절대적인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방금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개인차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대충 이런 느낌이겠구나 감만 잡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충 한 단원에서 스텝 2가 뭐 다 다르겠지만은 40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실제 집중하는 시간 기준으로 한 240분 정도 4시간 정도 잡고 쉬는 시간 포함해가지고 5시간 정도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겨울방학 특강 때 8주 완성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초반 2주 계획표를 제가 또 띄워드릴게요. 일어나 학교 가야지. 학교 끝나면 딴 데 새지 마. 숙제랑 준비물 다 챙겼니? TV는 언제까지 볼 거니? 수업 시간에 딴짓하지 마. 그 선생이 얼마 잘하는데 컴퓨터 게임. 지금 제가 띄워드린 요 계획은 예비 일반고 최상위권, 그 다음 자사고 상위권 기준이기 때문에 너무 모든 학생들이 요거를 딱 기준점으로 잡고 다 따라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게다가 저 같은 경우는 1월, 2월 되면은 이제 TOT 책이라든지 다른 모의고사들까지도 이렇게 쭉 다 풀어낼 거기 때문에 요건 이제 굉장히 좀 빡빡한 케이스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요거 이제 블랙라벨 한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스텝 2 풀다 보면은 유형별로 첫 번째 문제 좀 쉽다 했죠. 요 문제에서 막힌다 싶으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단순히 이 유형을 까먹었거나 아니면 아직 이 정도 급의 문제를 풀 레벨이 안 되든지 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까먹었다 그러면 답지 보고 하면 아 이거 맞다 이렇게 푸는 거였지 해서 그냥 다음 거 풀어 주시면 될 거고, 아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하면은 그 급의 공부를 다시 하시고 올라와야 돼요. 자, 어쨌든 한 5분 정도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막히면은 이게 막히는 포인트 있죠. 요거를 정확하게 필기를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학원 다니는 애들, 과외하는 애들은. 독학하는 학생들은 아 나는 정확히 여기에서 막혔어 라는 게 명확하게 되고 난 다음에 답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요렇게 안 하면은 이게 그냥 멍 때리고 답지를 보게 돼요. 멍 때리는 거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할 건데, 그래서 블랙라벨 같은 경우에는 문제 호흡이 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호흡이 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지 보고 힌트를 딱 요 모르는 포인트 요 딱 그 부분만 딱 보고 다시 푸세요. 이론상으로는 어려운 문제를 오래 붙들고 있을수록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을 보면요,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냥 멍 때리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모르는 애들은 그냥 이제 2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그냥 문제를 쳐다보고만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답지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답지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는 이게 왜냐면 심한 문제집 자체가 처음인 학생들은 생각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떤 맥락을 갖고 생각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고요. 이런 애들이 보통 중학교 최상위 수학, 중학교 A급 수학들을 하면서 고등학교 블랙라벨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을 그대로 갖고 올라가는데 그게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야 되는지도 조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은 만약에 선생님 저는 중학교 때 최상위 수학 A급 수학 뭐 1품도 안 했는데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고 싶어가지고 블랙라벨을 하는 케이스예요. 생각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세요. 그런 경우에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배운 거 자체가 별로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할 배경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레고 조립을 하더라도 재료가 얼마 없으니까 만들어낼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시도들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여러 시도를 한 거를 필기까지도 해주세요. 안 되겠으면은 답지를 일부만 내가 막힌 그 부분까지만 풀이를 보고 다시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 내가 했던 여러 시도들은 소중한 내 공부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학원 선생님이든 뭐든 보여드리세요. 그래야 이 선생님이 아 너는 여기 생각하구나, 아 너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구나, 요거는 잘못된 습관이야, 이런 식으로 좀 깨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음 시간까지는 학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그리고 좀 더 부모님이 궁금해하실 만한 정보들은 또 다음에 영상에서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최상위권, 그리고 원하는 대학교, 그리고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합시다. 그때까지 제가 열심히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